결혼하면 안 될까요? 저는 72살 박영숙입니다. 그날 저는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죠. 미쳤냐? 나이 먹어서 창피하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의 끝이 그렇게 가벼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돌이켜보면 모든 건 그 수영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친구 순자 때문이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동네 수영장에 갑니다. 아침 7시, 아직 해가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어깨가 무겁고 숨이 막히는데 수영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저는 72살 박영숙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닙니다. 그냥 물속을 헤엄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유형으로 수영장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제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진짜 숨을요. 수영을 시작한 건 2년 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죠. 혈압이 높으시네요. 운동 좀 하세요. 남편 강철수는 그날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는데 맨날 집에만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수영이 이제는 제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오늘도 수영장에 갔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자유형으로 한 바퀴, 2바퀴를 돌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 레인에서 손을 흔듭니다. 순자였습니다. 김순자, 제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는 친구죠. 예전엔 저보다 더 조용하고 얌전했는데 과부가 된 후로는 오히려 더 밝아진 사람입니다.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순자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결혼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결혼? 응, 다음 달에. 누구랑? 순자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순자와 한 남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젊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내 남자친구. 아니, 이제 약혼자지. 몇 살인데? 52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68살입니다. 16살 차이라니요. 순자야, 너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셈? 뭐 있어? 나 돈도 없고 집도 월세야.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지. 그래도 나이가 뭐? 숫자일 뿐이야. 영수가 나 진짜 행복해. 50살 넘어서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어. 순자의 얼굴은 정말 소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행복한 미소, 반짝이는 눈빛. 나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묵은 빨래 냄새, 그리고 남편의 발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더군요. 다녀왔어요. 남편은 대답도 없이 채널만 돌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담았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고요.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TV만 보면서요. 저는 반찬을 하나하나 챙겨 남편 앞에 놓아줬습니다. 김치도 더 담아주고 국도 더 퍼다 줬습니다. 남편은 응하는 소리도 없이 그냥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식탁을 마주한 남남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남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알았어요. 남편은 양치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내, 동반자, 아니면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손에 쥐어진 그릇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었나 봅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난 72살이야. 이제 무슨 행복을 바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요. 저는 일어나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대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10cm도 안 되는 간격. 하지만 그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 순자의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행복한 미소가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수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는 걸. 순자의 재혼 피로연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저도 초대받아 갔죠. 피로 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염색하고 화장도 했더군요. 6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빛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 신랑 박민준 씨,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도 잘 차려입었고요. 무엇보다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 씨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수줍게 웃었고요. 마치 20대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순자야? 제가 아는 순자는 남편 없이 10년을 혼자 살면서 늘 외로워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한테 천대받으면서도 참고 살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순자가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다니. 피로연이 끝나고 순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여. 행복해. 진짜로. 민준이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가 나 살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 돌아가신 남편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 저는 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러움? 질투? 아니, 그보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50년 전 철수와 결혼식을 올렸을 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냥 결혼하는 게 당연해서 한 것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죠. 좋은 집안이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어.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철수가 가끔 웃어주고 데이트도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점점 저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뭘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도 제가 힘들다고 해도 그저 그래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철수가 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철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철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밥상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저녁 먹어요. 철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철수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 요즘 젊은 부부들처럼 데이트라도 한번 해볼까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데이트? 무슨 데이트? 그냥 둘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런 거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해. 창피하게.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 밥이나 먹어. 철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밥 해주는 기계? 빨래하는 로봇? 남편은 나를 사람으로 보기는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수영장에 가려고요. 물속에 들어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형으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물속에서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5바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 레인에서 함께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은 공공장소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제 속도에 맞춰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풀 가장자리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실례지만 수영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래 배우셨어요? 아니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만에 저렇게 하시다니 대단하신데요. 저는 10년 넘게 했는데도 그 남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진짜 잘하세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이현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박영숙입니다. 영숙 씨,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서둘러 수영장을 나왔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인사한 것뿐인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을 때, 남자가 웃어줬을 때, 남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지, 72살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이현우, 왜 나한테 말을 걸었을까? 그냥 친절한 사람인 건가?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 72살이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철수가 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철수는 여전히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쳐다봐 줬다는 것, 누군가 저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수영장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이현우, 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72살 박영숙이 마치 소녀처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수영장에서 이현우 씨를 4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수영을 마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속도가 빨라지셨어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진짜예요. 제가 봤는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수영장을 나와서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영숙 씨 수영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자극받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벤치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셨습니다. 네 번째는 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수영 끝나고 시간 되시면 근처에 괜찮은 빵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요. 저도 혼자 있으니까 말동무가 필요해서 그래요. 친구.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우리는 수영장 근처 빵집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가 커피와 빵을 사왔습니다. 드세요. 여기 크루아상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애들은 다 독립했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혼자 살아요. 혼자요? 네.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현우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이젠 괜찮아요. 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현우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후회가 많아요.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요. 맨날 일만 하고 아내랑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후회라도 하시잖아요. 저는 무심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현우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숙 씨,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커피를 마시다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 누군가 제 옆에 앉아 있어 줬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저기,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수영장에서 한 남자분을 알게 됐어. 그냥 친구인데 가끔 커피도 마시고 그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아니야. 진짜야. 엄마가 미쳤어? 나이가 몇인데 다른 남자랑 커피를 마셔? 민지야, 그냥 친구라니까. 친구? 엄마, 정신 차려. 아빠한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하지만은 무슨, 당장 그만 만나. 알았어? 민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엄마, 나이 생각 좀 하세요. 70살에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친구라니까. 남자친구요? 그게 말이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려고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요. 엄마, 제발 철 좀 들어요. 우리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준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철수가 귀찮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혼이요.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생각? 무슨 생각을 했는데? 우리 50년 동안 살았지만 우리 진짜 부부 같았나요? 철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 아니면 뭔데?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냥 같은 집에 산 것뿐이에요. 우리 대화도 안 하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뭔 소리야?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다 해줬잖아.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창피하게 나이가 몇인데 이혼 타령이야.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나는 상관없어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상관없긴 뭐가 없어. 나는 창피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당신은 체면밖에 모르는군요. 됐어. 그만해. 이런 소리 다신 하지 마. 철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현우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72살 박영숙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현우 씨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남편도 화를 내는데 계속 만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영장에 가면 자꾸만 현우 씨를 찾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웃어주면 제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현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산책이나 좀 하시죠. 날씨도 좋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수영장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 만나는 걸 반대해요. 현우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하겠죠. 미안해요. 제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현우 씨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으시죠.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우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현우 씨,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상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우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숙 씨랑 이야기하면 편해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저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를 만나고부터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고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50년 동안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뭐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영숙 씨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꿈꿀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현우 씨도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제가 부담을 드린다면 저는 물러설게요. 하지만 영숙 씨가 괜찮으시다면 저는 계속 곁에 있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수영 후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현우 씨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 아내를 잃었을 때의 슬픔,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 솔직히 아내한테 정말 못해줬어요.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TV만 봤어요. 아내가 말 걸어도 대충 대답했고요. 남편도 그래요. 그래서 후회가 많아요. 아내가 아플 때도 제대로 간병해주지 못했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도 자주 못 갔고요. 현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지도 못한 남편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현우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더 커요. 왜 진작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저는 현우 씨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면 되잖아요. 현우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숙 씨, 저는 진심으로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영수가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지 뭐.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는 순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현우 씨를 만난 것,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 그리고 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까지. 순자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 말 들어봐. 응,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10년? 20년? 길어야 그 정도야.
그런데 그 시간마저 불행하게 살 거야? 하지만 가족들은 너 죽어도 몰라.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 정작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수가, 너 행복할 자격 있어. 나이는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행복해야 해. 순자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해도 남편이 화를 내도 저는 현우 씨를 계속 만나기로. 72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현우 씨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매주 두세 번씩 만났고 점점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습니다. 현우 씨는 제게 작은 선물도 해줬습니다. 손수건, 머리핀, 가끔은 꽃 한 송이. 이런 거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앞으로 자주 드릴게요. 어느 날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대화는 하세요? 밥 먹자, 빨래 어디 있냐, 그런 말밖에 안 해요. 현우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요. 5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옷을 꺼내려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수첩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이런 것도 썼구나.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가니 이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주랑 저녁을 먹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영숙이는 요즘 살도 찌고 옷도 안 가리고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현주는 다르다. 나를 남자로 봐준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현주? 누구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주와 여행을 다녀왔다. 정말 행복했다. 영숙이한테는 출장이라고 했다. 미안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현주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가. 영숙이는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일기는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와 헤어지기로 했다. 이혼까지 갈 순 없다. 체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영숙이는 모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모를 것이다.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50년 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제 꿈도 제 시간도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철수가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밥 됐어? 이게 뭐예요? 저는 일기장을 철수 앞에 내던졌습니다. 철수가 일기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어? 옷장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고요? 옛날 일이야. 다 끝난 일이고. 다 끝난 일? 당신은 2년 동안 바람 피웠어요. 2년 동안.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30년도 더 지난 일이야. 30년 전이라고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잖아. 괜히 들쑤시지 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미안하면 뭐해? 이미 지난 일인데. 당신은 그때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나를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썼어요. 내가 살이 쪘다고, 옷도 안 가린다고. 철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0년 전 얘기라니까. 지금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한테는 안 중요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중요해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그럼 됐지? 철수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미안하지 않구나. 이 사람한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 코를 고는 철수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50년을 살았을까? 나는 왜 내 인생을 포기했을까?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현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물론이죠. 어디로 갈까요? 수영장 앞 공원이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봬요. 공원에서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그날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 씨, 저는 현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현우 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30년 전 일기장,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는 남편의 태도까지. 현우 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영숙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50년 동안 저는 그냥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혼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세요. 그 남편분은 영숙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존중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50년을 살았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영숙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은 시간을 불행하게 살 순 없잖아요. 현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랑 같이 가요. 네. 이혼하시고 저랑 같이 가요.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현우 씨,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20년은 살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삶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남편 없는 삶,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현우 씨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딸 민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무슨 일이야? 민지가 일어나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영장. 수영장만 갔다 오셨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현우 씨와 함께 앉아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지야, 이건 친구라며요? 손까지 잡고 앉아 있는 게 친구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바람 피우고 계셨던 거네요. 바람이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사랑해요? 72살에?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창피한 줄 아세요? 아빠한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내 아빠는 30년 전에 바람을 폈어. 뭐라고요? 30년 전에 2년 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다고. 민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일기장에 다 써 있었어. 내 아빠는 나를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대. 민지가 잠시 당황하더니 곧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돼? 창피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나는 상관없어. 엄마는 몰라도 우리는 창피하다고요. 그때 철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아버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바람 피웠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민지가 핸드폰 사진을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철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내 친구야. 친구? 손잡고 앉아있는 게 친구야? 그래, 친구야. 나한테 말도 걸어주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는 친구라고. 철수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해. 당신만 바람 피워도 돼? 그건 30년 전 일이야. 30년 전이라고 괜찮은 거야? 저는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 내 꿈도 내 시간도 다 포기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뭐로 봤어? 밥 해주는 기계? 철수가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단 말이야. 민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준호도 달려왔고 온 가족이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철수, 민지, 준호. 그리고 저.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무슨 생각이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다른 남자랑 손잡고 데이트하는 게 친구야. 나한테 말도 걸어주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는 친구.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친구? 72살의 남자친구. 왜 안 돼? 창피해서 그렇지. 당신도 30년 전에 창피한 짓 했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옛날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옛날 일이라고 괜찮은 거예요? 저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어.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시댁 식구들 챙기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었거든. 준호와 민지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영숙이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썼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꿈도 다 포기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철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혼까지는. 왜? 그냥,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5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가 엄마한테 뭘 해준다고 그래요? 말을 걸어줘.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를 사람으로 봐줘.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너희한테는 안 대단하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설레고 싶어. 나이가 많다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생각 좀 해요. 엄마가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데요. 너희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행복한지 물어본 적 있어? 민지와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어. 한 번도 없어. 너희는 그저 내가 엄마니까 당연히 너희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게 맞아. 저는 가족들을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저 엄마라는 역할일 뿐이었어. 철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이혼을 해야 할지,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민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혼은 하지 마요. 우리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저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바람 폈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어? 그건 몰랐으니까 괜찮고 내가 행복을 찾으려는 건 부끄러운 거야?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현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 씨, 가족들이 다 반대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영숙 씨가 결정하세요. 제가 강요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영숙 씨 편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지지할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참아야 했고, 양보해야 했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은 끝내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저는 그저 엄마 아내일 뿐, 한 사람의 여자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인생이라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철수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민지와 준호도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현우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커피를 마셨던 그 빵집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현우 씨,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현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제 대답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덕분에 저는 저를 찾았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갈 수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끝내는 게 쉽지 않아서예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우 씨한테 기대를 주고. 아니에요. 영숙 씨가 저한테 준 것도 많아요. 현우 씨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영숙 씨를 만나면서 저도 다시 살아났어요.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저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거든요. 현우 씨, 영숙 씨 행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하세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씨도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포옹도 마지막 키스도 없이 그저 손을 잡고 서로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빵집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행인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철수가 싫어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철수를 불렀습니다. 저녁 먹어요. 철수가 식탁에 앉더니 반찬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싫어하는 거 왜 만들었어? 나는 좋아하거든요. 뭐? 당신만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나도 좋아하는 거 먹어야죠. 철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바뀐 거예요. 뭐? 나 이제 바뀔 거예요. 당신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요. 이혼은 안 해요. 그럼 같은 집에 살되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뒷바라지만 하는 아내는 이제 끝이에요. 철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 민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분이랑은? 끝났어. 정말이에요? 응. 만나지 않기로 했어. 민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저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당연하죠. 이혼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민지야. 네. 너는 엄마가 행복한지 궁금하지 않아? 민지가 당황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궁금하죠. 그럼 물어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게 무슨 이혼은 안 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살 거야. 민지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게 될 거야. 천천히.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철수 밥을 차려주는 대신 저는 제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밥은? 이라고 물으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빨래도 철수 것만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제 방부터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영장에 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뒀던 낡은 수영모를 꺼냈습니다. 30년 된 수영모였습니다. 흰색이었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색됐고 고무줄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영모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낡고 색바래고 늘어진 나. 저는 수영모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수영모를 샀습니다. 밝은 하늘색 수영모였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새 수영모를 쓰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형으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속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풀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문득 옆 레인을 보니 현우 씨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 씨가 잠시 멈춰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헤엄을 계속했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길을 헤엄칠 뿐이었습니다. 수영장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할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와도 헤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강요한 삶이 아니라 제가 결정한 삶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제 삶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저녁을 차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2살. 아직 살 날이 남았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철수와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별로 없고 여전히 철수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수영도 계속하고 가끔은 순자를 만나 수다를 떱니다. 도서관에도 가고 미술관에도 갑니다. 혼자서요. 가족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현우 씨는 가끔 수영장에서 봅니다. 우리는 인사만 나눕니다. 가끔은 멀리서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저는 수영장에 갑니다.
밝은 하늘색 수영모를 쓰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자유형으로 헤엄치며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나를 이해하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물속에서 저는 자유롭습니다. 72살 박영숙. 혼자 헤엄치는 여자. 그게 지금의 나입니다.